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진짜로 큰일이 났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노형욱이의 아내가 놀랍게도 작년에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현타가 좀 옵니다.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설정은 정치 소설이나 드라마 각본 내용으로 나오더라도 이거 너무 유치하다고 솔직히 시청자들에게 욕을 먹고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한 나라의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마트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다라는 건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 속에서도 하기 힘든 그런 일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로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군지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안의 일이고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군지는 기억이 나세요? 진짜로 역대급이었던 김현미가 물러나고 나서 이제 불과 4달 전에 더욱더 강력한 변창흠이가 임명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드라마틱하게 망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임기를 4달밖에 못 채웠던 변창흠이가 벌써 이제 전 장관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직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작년 12월에도 올해 1월에도 기억나시죠? 변창흠 이 양반이 후보자로 거론될 때부터 제가 대한민국 진짜 큰일 난다고 노래를 불러댔었는데 결국 보세요. 제가 예언했던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4, 5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이 사람이 자격 미달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가지고 물러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 빌런 변창흠이가 물러나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 잘된 일이려나 하고 안심을 하려고 했더니 자, 그새를 못 참고 또 이렇게 드라마틱한 빌런이 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에 얘는 변창흠이는 사실 위장 보스였다. 진 보스는 사실 또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지금 흔한 소년 만화 클리셰도 아니고 뭐 걔는 사천왕 중에 최약체다 뭐 이런 드립도 아니고 어떻게 뽑아도 늘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뽑는지 제가 솔직히 이쯤 되면은 이런 사람들만 골랐을 줄 아는 문씨도 한편으로는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옛날에 언론에서 문정부가 처음 들어올 때 뭐 메머드급 인재풀이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따졌을 때 메머드급 인재풀이 맞기는 하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뽑는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노형욱이도 어메이징한데 그러니까 공직자로 신고된 자산 규모만 13억 원이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게 서민이라고 볼 수는 없죠. 부유층이죠. 자, 그런데 무려 이런 현 국토교통부 장관 유력 후보자의 아내가 마트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적발되는 이런 어메이징한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팩트예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해 5월 1일 기준으로 실제로 즉결 심판 결과가 나왔던 판결이 나왔던 사건이고요. 절도 혐의로 그 아내가 20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해요. 그 5월 1일에 이거를 선고받고 사흘 뒤인 5월 4일에 20만 원을 납부한 전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도 안 믿어지시죠? 저도 보면서 안 믿어져가지고 자료를 언론사를 여러 개를 찾아봤다니까요. 그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마트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다. 이게 여러분들 실화입니까? 이게 실화예요? 아니 이거는 뭐 차라리 굵직굵직한 정치형 비리 같은 거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경제 비리라도 저지르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해외 언론에 알려지면요, 유학생 친구들이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해외 뉴스 타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니까. 자, 이와 같은 사실이 조용히 묻혀 있었으나 이제 1년이 넘게 지나가지고 최근에 노형욱이가 어떻게 관운이 이렇게 트여가지고 장관 후보자의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과거사까지 이제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전말이에요. 그 이번 논란에 대해서 노형욱이는 배우자가 그 갱년기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가정사로 이제 심려를 끼쳐드려 가지고 송구스럽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타 옵니다. 그죠? 하기는 뭐 장관 후보자 본인이 도둑질하다가 적발된 거는 아니니까 참 그게 아닌 게 어딘지.
뭐 문정부 인사 수준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일인 것인지, 제가 진짜 정치 논평을 하면서 이렇게 또 현타가 오는, 야, 진짜 이렇게 현타가 오고 혼란스러울 때도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볼 때마다 어메이징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 노형욱 장관 후보자님이 변명하는 스킬만큼은 벌써 민주당 핵심 정치인이 다 됐어요. 그 배우자의 갱년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 이거는 또 어느 나라 드립학원에서 배워온 그런 기적의 논리입니까? 아니, 갱년기가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건가요? 그 전국의 50대 주부들, 우리 20대 대학생 시청자 동생분들, 여러분들의 어머님 나이대들이 그 죄다 지금 합법적인 절도범이 될 수 있는 판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까짓 거 얼굴에 우리도 철판 한번 깔고 좋은 물건들 그런 거 도둑질 좀 하다가 걸리면은 갱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급작스러운 심경의 기복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변명하면은 좀 참작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갱년기 때문에 마트에서 도둑질을 하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 뭐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야 군부대에 들어가 가지고 탱크를 한 대 훔쳐 나온다고 해도 이 무죄를 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얼마나 부끄럽고 믿기지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외국 친구들한테 고개를 들지를 못하겠어요. 참고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나이가 1962년생으로 전형적인 586, 60년대생 출생이죠. 586 세대이고, 또 고향은 하필이면은 또 이제 전북 순창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나라의 인재는 절대로 이제 어떤 지역적인 차별을 안 되며, 이제 지역적인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능력을 우선적으로 보면서 가능한 한 전국의 인재를 골고루 능력대로 쓰는 게 이제 좋은 인재 선발일 텐데, 이상하게 문정부의 인사는 너무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지나치게 몰려 있다라는 것이죠. 매번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보시다시피 좋지도 못하죠.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람들만 귀신같이 골라 뽑는 것도 솔직히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능력이고 일부러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어떻게 하면은 가장 기가 막히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혈압을 올리고 뒷목 잡게 하는 방법도 이렇게 다양한지, 하루 종일 청와대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니까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뭐 솔직히 이 사건이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근데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마트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다. 그래서 벌금을 냈다. 이 진짜 어디 뭐 정치 소설이나 뭐 넷플릭스 드라마 각본으로 나와도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는 좀 유치하다라고 시청자들이 한 소리를 할 만한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외국 친구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참 하루하루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메이징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시청자님들, 제가 주말 동안에 워낙에 좀 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제때 찾아뵙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도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뭐 좀 또 이렇게 제가 피곤한 상황에서 뭐 영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도 있었는데 뭐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밤 새벽 이렇게 몸을 또 잘 마무리를 하시고 또 내일 하루도 힘차게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